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다시 시작된 김학의 수사입니다.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사건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정식 출범을 한 게 이제 이달 1일인데 3일 만에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거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인 거죠. 오늘 오전부터 서울 광진구의 김학의 전 차관 주거지, 김학의 전 차관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무실 등의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실시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윤중천 씨의 강원 원주시의 별장도 이 압수수색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도 검찰이 일부 인력을 보내서 수사 당시의 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 범죄 현장인 원주 별장이 지금까지 압수수색 안 당한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번 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뭐였대요? 일단 다른 혐의는 없고 뇌물 혐의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단은 과거 사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그렇겠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는 출국 금지시켰다면서요?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를 입건을 했는데요. 윤중천 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하고 14년 수사에서는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는 수천만 원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준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왜 한밤중에 외국 나가려고 하다가 저지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측에 출국 금지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지난달 20일에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고 검찰에 요구를 했는데 이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당시 대검찰청의 논리는 김학의 전 차관은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이 재정 신청도 기각이 됐는데 이걸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문제는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이 조사단이 요청한 이틀 뒤에 출국을 시도한 거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찰에서 뭔가 정보가 새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행동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법무관 2명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한 사실이 이미 또 보도가 된 바도 있죠. 이것도 밝혀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의 동영상 CD 그게 언제 정치권으로 갔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과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CD를 거론을 하면서 차관 임명을 말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이제 커진 건데요. 이 시점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USB 또는 휴대전화 형태로 동영상을 입수하기 전인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국일보가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써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은 공식 발표 이전에도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견제 움직임을 보이니까 경찰이 동영상 확보 사실을 제대로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청와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이 될 것을 우려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또 미리 동영상을 넘긴 것이고 동영상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날에야 청와대에 동영상 확보 사실을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고서도 청와대는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렇죠. 이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이 동영상 확보 사실을 결국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2013년 3월 13일이거든요. 네. 이날 바로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경질이 됐고 15일 날 김학의 차관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8일에 이 사건에 공식 내사를 착수했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19일에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라는 사실을 언론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21일에 사퇴를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청와대가 경찰청장까지 날리고 김학의 차관을 임명을 강행을 한 것인데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니까 이 사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입장은 뭐예요? 이 경찰이 처음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기 때문에 일이 꼬여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크게 사고를 친 것이 되는 거지 자기가 외압을 가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다만 민정수석실 소속의 파견 경찰들이 개별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했을 수는 있는데 만일 그랬다라면 상사의 뜻을 어기고 행동한 것이니까 그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보도에 의하면은 이 대목도 곧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국 얘기예요? 버닝썬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가 돼서 말을 한번 이렇게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뭐 중국까지도 지금 공조 수사한다고요? 이 갑자기 이게 중화권 최대 범죄 조직인 삼합회가 이제 등장을 해서 또 화제인데 예.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수사 당국에 조직범죄 단체 중에 한국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직범죄 단체가 삼합회다 이거죠. 뭐 삼합회 돈이 버닝썬에 들어왔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버닝썬의 지분은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을 운영하는 전원산업이 이제 42%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승리가 관여한 투자회사 유리홀딩스가 20% 그리고 최근에 린사모 뭐 이렇게 알려진 대만 투자자가 2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린사모가 낸 초기 자금 10억 원이 이제 삼합회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또 가수 로이킴도 입건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로이킴은 과거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정준영 씨하고 같이 나와서 막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이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로이킴은 미국에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로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의 유착 의혹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대목에 관련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지금 진행 속도가 더딘 느낌인데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지난 2일 날 수사 대상 경찰관은 6명이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미성년자 출입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 1명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외에 이 윤모 총경이 빅뱅 콘서트 티켓 3장 받은 거를 이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지난달 30일에 윤모 총경하고 이 유리홀딩스 대표가 라운딩을 했다는 골프장 2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뭐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란하고 각종 뉴스는 쏟아져 나오는데 경찰과의 유착 내지는 뭐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무마시켰는지 이런 대목만 가면 꼭 속도가 쳐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니 경찰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검찰도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